So do I, so do I, so do I. SD.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같은 사업자 입장으로 확실히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통장을 정신 나가서 제 통장을 세상에 까놓고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은 저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관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벌써 겨울이네요.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매섭죠? 저도 그래요. SD. 어느 때보다 윤 총장님과 최 장관님 얘기가 시끄럽죠? 저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코로나 관리를 잘 하시라고 두 주나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도 500명대를 유지하네요. 나중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약간은 놀라실까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큼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얘기네요.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말하는 신념을 듣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처음에는 궁금하지만 이젠 어떤 황당한 일들을 만들까 싶으면서 그 처음과 내용이 매번 다르다는데 충분히 질리셨을 겁니다. 신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만 누군가 신뢰를 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도 매일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반성합니다. 또 자꾸 못 올린 만큼 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열심히 올릴 생각이지만 생각만 SD. 최근 정부의 일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것처럼 말을 던졌죠. 오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이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것 같은 차원이라고 하셨죠. 이 신임 차관이 대통령이 뽑았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공정하려고 윤 총장 징계위원회 날짜를 야당과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법 많이 저지르셨는데 이제 와서 법을 지키시려는 모습이, 일단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셨지만 지키자고 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저 중요한 신념이라고 해두죠. 그저 중요한 신념이라고 두죠. SD. 그러면 밀고 계시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부터 이해충돌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넘어가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체결은 어떨까요? 내주에 공표해서 구체화될 것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치료율이 70% 정도라고 알려져서 애매한 부분이 많죠. 어떻게 보면 영국 겁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2회를 접종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만들고 있는 러시아 백신도 이 정도 효과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가격이 싸고 효과가 탁월하다는데 아직 검토 중이고, 싸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싼 게 비직덕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백신을 쭉 보고 나서 가장 싼 걸 그냥 대충 고르신 걸까요?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영국 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죠. 다른 백신 회사들도 전부 그런 조약을
걸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백신 회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백신이 없는데 그래도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백신 부분에서 일본을 말씀드렸어요. 현재까지 1억 4,5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일본 정부는 부담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어요. 우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심지어 접종 순서까지 이렇게 접종 순서까지 발표가 됐어요. 의료 종사자가 우선 맞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맞게 되면서 접종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뭐라는 걸까요? SD. 정부 여당이 집권하면서 내내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집권하면서 내내 해왔던 일이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신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심각하고 복잡한 이때 나라 빚이 천조 위기에 예산을 나눠 먹고 국채 3조 5천억 원을 어제인가에 또 갈랐죠. 첫 번째 신념이 대통령이 정부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관한 얘기가 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백신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역구의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 민심 표를 챙기시려고 준비하시거나 뭔가 의원하시는 중에 해놓았다라고 사례를 남기려고 하시는 건데 여당이나 야당분들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이런 분들의 선 때를 넘기지 않고 합의 결의를 했다고 여당은 미래가 밝다고 말했고 야당은 의결 잘했다고 협치했다고 하시는 중인 거예요. 이 황당한 현실을 보시는 분들은 정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이 황당한 현실을 보시는 분들은 정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자영업 관련 폐업 상태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현재 길을 나가보세요. 건물들 사이에 문 닫은 질비한 가게들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직 있을 만한 가게들은 전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고의 가게들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깨셔야 합니다. 업계에서 잘 나가는 가게들, 순위권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흐름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 가게를 넘겼거나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가게들은 멀쩡히 있거나 아직 있는데 뭐냐고요? 권리금 받을 부분 다 챙기시고 손을 빼신 거죠.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넘겨받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딱 단원에서 세 가지뿐이에요. SD. 배달이나 온라인 진행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문을 닫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끌어가시는 분들, 마땅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들이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인 셈이고요. 똑똑하고 셈 빠르신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뉴스에 나온 것들만 살펴보셔도 아시는 분들 있죠. 뉴스나 학자분들이 살펴보는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거나 카드 매출로 생각하시죠. 또 폐업 데이터를 분석하며 올해 상권 유동인구 추이 데이터가 올해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별 폐업 건수를 보았을 때에도 이렇게 확인이 되며 통계청 데이터 살펴보시면 카드 매출 관련해서 보고서 올라온 것들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통계 기록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숫자들로만 파악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자들과의 생각과 다른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책상 앞에서 머릿속으로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숫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로만 전체의 흐름과 동향이다라고 착각하시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시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종이나 업태를 바꾸신 분들이 있고 사업자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업종 변경과 사업자 변경이 크게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앱을 그것도 통합 앱을 진행하고 직접 뛰어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이터들에서 몇 단계를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요. 당장 회사 통장 내역서만 은행에서 뽑아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통장 내역서 뽑아보셨나요? 거기에는 입금하신 업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폐업, 업종 변경 같은 것들 정보 일부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이 교수님들이나 언론 또는 어떤 학자보다도 사업장인 제가 현실 파악하는 데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같은 사업자 입장으로 확실히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통장을 정신 나가서 제 통장을 세상에 까놓고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은 저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관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런 걸 저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알고 있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단순히 이렇게 밝히는 나는 관종일까요? 저는 관종이라는 단어 뜻은 알아도 제가 관종일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효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차라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말 한마디 그런 생각을 할 때 차라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말 한마디 더 좋은 생각들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이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제 진심이 언젠가 보시는 분들에게 닿으실 거고 그렇게 각성하고 바뀐 분들이 늘어가겠죠. SD 수능이 끝났고 보통 수능 끝나신 분들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갈지 결정해야 하고 현실에 맞춰서 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해에는 코로나로 다른 나라에선 대입시험이 취소됐거나 연기되었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는 신념을 가진 채 입시를 강행했죠. 결과는 애매했고 감독관 분들마저 코로나에 걸려 대체되었는데 이런 걸 또 어쩔 수 없다느니 당연한 것이라느니 하실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각자 나름대로 신념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게 맞지만 이걸 꼭 강요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강요하고 시험을 본 겁니다. SD 신념은 내가 믿는 것이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불교분이 기독교분들 멱살을 잡고 종교 바꾸라고 하시는 분이 없고 기독교분들이 아무리 탄압받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시험을 강요했고 당연하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시험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말하게 된다면 언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말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실까요? 당신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